My family was shot down by DEA officers. 3 kids here. He's opened the door. What exactly do you do for a living? Cleaner. You mean you're a hitman? Cool. Someone to get those dirtbags. Killed my brother. 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네, 요즘 극장이 정말 뭔가 대재개봉의 시대 아닌가. 일단 코로나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제 극장의 어떤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거의 명작들을 그냥 마구 개봉하는 그런 다시 느낌인데, 새롭게 올릴 신작도 많이 없고 극장은 돌려야 되고 하다 보니 이미 검증된 과거의 명작들을 차례차례 재개봉을 하는 전 사실 요즘에 그래서 분명 제가 한 90년대나 2000년대만 해도 그 재개봉이란 게 별로 거의 안 이루어졌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그리고 또 저는 약간 가끔씩은 제가 그런 좋아하는 영화들을 이제 집에서 볼 때마다 정말 이 영화는 극장 가서 한 번 더 봐줘야 되는데 막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내 바람이지만 솔직히 뭐 그게 어떤 실현될 거라는 생각은 거의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툭하면은 뭐 그냥 다 재개봉으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랑 그다음에 레옹을 재개봉했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보면은 재개봉하는 영화들은 뭐 다른 이제 타 극장에서도 보면은 무슨 뭐 롯데시네마나 CGV에서도 이제 여러 영화를 다시 이제 재개봉하곤 하는데, 명작 영화들 누가 언제 봐도 누가 봐도 진짜 야 이거는 대단하다고 할 만한 영화들을 이제 계속 재개봉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진짜 재개봉한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그만큼 지금 현재에 나왔었던 영화들이 옛날 영화만 좀 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가끔 이제 가요 같은 거 들을 때도 그런 생각 할 때도 있거든요. 음악도 그렇고 요새도 막 미친 듯이 리메이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리메이크 곡들이 또 히트가 되고 하는 거 보면 확실히 옛날에 나왔었던 이런 심금을 울리는 멜로디가 있는 이런 노래들만큼 현재 노래들이 못한 건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그런 작품들을 접하면은 약간 좀 복합적인 감정이 들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어떤 이 산업 구조와 이제 영화 산업의 또뭐 우리나라의 그런 다 뭐 여러 요소들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제 어떤 지금 같은 이런 대재개봉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레옹이 마침 또 이렇게 재개봉을 해가지고 우리 방송의 특성상 사실 레옹도 진작에 어떻게 보면은 한번 네. 얘기했었어야 될 주제인데, 그래서 또 저번 주에 이제 형이랑 얘기를 하다가 마침 레옹이 재개봉하니까 레옹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또 저희가 좀 그 릭배송의 그 주요 작품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게. 네, 일단 근데 니키타 말고는 딱히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근데 이제 레옹 얘기는 저희가 이제 니키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바로 연결되는 그 캐릭터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르노 뭔가 적합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제가 릭배송 약간 명작선으로 생각하는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 그랑블루나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제5원소 등등등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장르노가 이제 릭배송의 페르소나인 건지, 그렇죠. 네, 항상 주요 작품들에 다 나왔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초반부에 그 명작이라 할 만한 작품들 줄줄이 많이 나왔는데 네. 거기에 거의 그 함께하고 있어서. 일단 니키타, 그랑블루, 레옹 다 싹 다 나왔지. 그쵸. 네, 장르노가. 그래서 특히나 이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장르노라는 배우를 이제 아무래도 오늘 얘기하는 그 레옹 이 영화 덕분에 장르노를 레옹이라고 네.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있잖아, 그 레옹. 그치. 레옹 나오네. 장르노라고 안 부르고 이번 레옹 나오는 영화 있어. 그거. 그래서 지금 키아누 리브스를 존윅이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장르노가 레옹이 된 영화. 그렇죠. 이제 이게 참 당연히 지금까지도 레옹을 또 몇 번씩 반복해서 이제 보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항상 명작들이 원래 그렇지만
이것도 볼 때마다 너무 새롭고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거는 이제 DVD도 소장하고 있었고 굉장히 여러 차례 봤는데 이번에 이제 극장에서 재개봉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극장에서 보니까 TV로 봤을 때 몰랐었던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다시 보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명작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야 이건 릭배송 최고의 영화 아닌가. 그러니까 릭배송의 모든 작품을 통틀어서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 사실 전에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걸 다시 보는데 아니 이게 근데 예술성도 너무 좋고 오락성도 너무 좋고 일단 재미가 있어. 네. 영화가 너무 재밌어, 영화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토리 자체는 되게 단순한데 네. 거기서 느껴지는 그 감정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여러 그러니까 가지를 생각할. 이 영화의 어떤 구도랑 연출이랑 이게 이렇게까지 대단했나 싶은 전 요번에 다시 느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옛날부터 그냥 약간 레옹 재밌는 영화 이런 거였지.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예술적인 영화였나 싶어가지고 저는. 맞아요. 근데 요번에 유독 다시 볼 때 아니 이 영화가 이렇게 대단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오락성과 예술성이 너무 동시에 있다는 게 난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오락성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팝콘무비라고 하는 그런 범죄 도시의 그런 재미랑은 다른 전혀 레벨이 다르지 그거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범죄도시 4를 그 4편을 보고 약간 이게 그렇게 그냥 3편보다는 그냥 이제 재밌게 본 건 맞기는 맞는데 저는 레옹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범죄도시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확실히 너무 그게 너무 역체감을 너무 그게 있다 보니까는 아마 다른 분들은 재밌게 보셨을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좀 까였어 그것 때문에. 그리고 아마 제가 그 릭배송 감독의 인터뷰 같은 거 봤을 때도 그분이 그렇게 엄청 깊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비하인드를 보니까 대충 그 재원수를 찍을 때 브루스 윌리스의 그 스케줄이 안 맞아서 중간에 좀 붕 뜨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각본도 감독이 한 달 만에 썼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전작에 나왔었던 그 니키타에 나왔었던 그 주인공이었던 그떤 레옹이었던 이 캐릭터를 써가지고 킬러 캐릭터. 킬러. 그래서 처음부터도 그 장르노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써가지고 사실은 이 레옹 캐릭터 장르노가 맡은 이 레옹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릭배송 감독의 그 스타일도 굉장히 그 배우들이 봤을 때 저 감독하고 나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그 선호하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저는 놀랐던 게 이 레옹에 그 관심이 있었던 그 배우들이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 그 다음에 멜 깁슨, 아니 그런 쟁쟁한 배우들이 키아누 리브스 이런 사람들이 이 레옹에 그 관심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 캐릭터의 그 물망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근데 애초에 그 감독은 장르를 염두에 뒀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픽업을 하긴 했지만은 그런 배우들조차도 나 이 영화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영화가 그리고 레옹이라는 캐릭터가 매력적인 인물이다. 그 릭배송 감독도 되게 이 영화에 엄청난 야망을 갖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초명작에 탄생할 수가 있었는지 나는 참 그거 신기한 거라.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조금 아까 수현이가 말한 것처럼 진짜 이 감독이 딱히 엄청나게 흥행하거나 혹은 엄청나게 예술적으로 만든 영화가 아니고 그냥 요 정도 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힘을 빼고 만들었다 할까? 좀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근데 이런 작품이 나올 줄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배우들의 연기, 그 다음에 감독들의 연출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 가지고 여기 나오는 그 세 배우, 세 명, 장 르노, 나탈리 포트만, 그 게리 올드만 이 세 배우의 합도 굉장히 좋았고 릭배송 감독이 이 배우들한테 딱히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디렉팅을 많이 안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 애드립도 되게 많고. 여기서 보면 이제 배우들이 하고 싶은 연기를 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배우들의 자유도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독이 딱히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안 하다 보니까는 진짜 뭔가 그렇게 억지스럽거나 그렇게 되게 보는 이로 하여금 억지 감동을 주려고 한다거나 그런 식이 아니고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하게 감독은 그냥 만든 것 같은데 또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합이 되게 쿵짝이 잘 맞다 보니 기가 막힌 조합이 됐어. 기가 막히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동과 여운을 줄 수 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우리 방송을 하면서 뭔가 내가 다시 아이고 제가 몰라 뵀습니다 약간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 레옹도 이게 이렇게까지 초명작이었나. 네. 10점 만점에 10점 그냥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라 가지고. 확실히 사람이 이제 세상을 많이 이제 경험하고 조금씩 이제 깨닫고 한 단계씩 뭔가 이제 의식이 상승할 때마다 느껴지고 이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지난번에 이제 태양은 없다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그냥 재밌는 청춘 버디무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니 이렇게 기쁜 뜻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처럼 레옹도 옛날에는 그냥 뭐 킬러랑 이 어린 소녀의 이런 교감 얘기인가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이걸 다시 보니까는 이럴 수가 졸라 이게 이렇게 대단한 작품이었어.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인간 관계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성찰도 들어가 있으면서 제가 말한 그 상업적인 오락적인 재미도 충분히 있으면서 네. 액션도 너무 좋고 장르도 이렇게 얼굴이 별로 안 바뀌었다고 생각했거든 솔직히. 이분도 약간 뭐 항상 원래 그렇죠. 항상 맞아요. 같은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오랜만에 이제 레옹을 보니까 장르노가 되게 젊더라고 되게. 이분이 최근 모습을 보다 보니까는 그 확실히 이때 90년대라서 젊었네. 그렇긴 하죠. 근데 그래도 이분은 상당히 좀 덜 변한 좀 그런 네. 느낌이긴 하지. 약간 노안이시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습이랑 비교해 보니까 장르노도 이때 되게 그렇죠. 좀 풋풋하고. 그렇죠. 네. 레옹이란 캐릭터가 킬러고 되게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순수한 캐릭터잖아요. 되게 아직도 뭔가 어른이 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캐릭터. 근데 여기서 대사로도 나오고 그 마틸다가 난 다 컸어요. 나이만 먹으면 돼요라고 했는데 네. 거기 레옹 나랑 반대구나. 네. 나는 나이만 먹었지. 옛날에는 크질 못했다. 네,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영화를 봤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싶은 소녀와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마음은 소년인 이 정반대의 이 두 사람이 이제 겪는 이런 뭐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참 저는 여기서 이제 그전에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19살에 이제 그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 아직도 이제 그 소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겉모습은 아저씨가 됐지만 소년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네. 그 레옹의 모습이 약간 저게 내 모습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여기서 특히나 장르노가 그런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인물이기는 한데 마음의 상처를 얻고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갇혀 사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어눌하고 억눌린 듯한.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거의 정상인이긴 한데 약간의 자폐적인 느낌이 네.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기를 했다 그러는데 확실히 그런 거가 지금 보니까는 옛날에는 저 배우가 그냥 뭐 캐릭터를 연기를 잘하네 요 정도로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는 내가 연기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까라는 그런 측면까지 생각해 보니까 장르노가 진짜 캐릭터를 꽤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연기를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의 그 캐릭터를 이렇게 유심히 연기하는 걸 보니까 진짜 다 미친 것 같은데. 네, 다 미쳤어요. 제가 방금 노안이라고 얘기했던 그 장르노인데 되게 그 순수한 어떤 그 모습을 맞아요. 너무 잘 연기한 것 같아요. 그 소년의 모습. 네, 그 눈빛이나 어떤 표정 이런 거에서 맞아요. 이렇게 또 토니를 만나러 갈 때마다 뭔가 그 약간 얼빵한 어눌한 그 느낌 또 이제 마틸다를 대할 때 그 당혹스러운 느낌 뭐 이런 게 되게 진짜 이거 기가 막히게 그런 모습 그다음에 이제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이런 모습이 진짜 그 소년의 눈빛. 네. 그 아저씨인데 뭔가 굉장히 그냥 그 겉모습에 가려지지 않는 그 순수한 마음이 맞아요. 나한테 느껴지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장르노 연기가 너무 감탄이 나왔고 맞아요. 나탈리 포트만도 한동안 마틸다로 불렸지. 맞아. 본명으로 안 불리고 그거 있잖아 그 마틸다 여자에게. 그렇지. 그 나탈리 포트만도 그 마틸다를 굉장히 그 벗어나기 위해서 배우로서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 솔직히. 그렇죠. 그게 너무 각인돼가지고 네. 마틸다 너무 강렬하다 보니. 네. 그래서 처음에 성공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했지만 근데 이제 폐해랄까 성공의 폐해랄까 네. 이제 그 캐릭터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하지만 그 뒤에 이제 여러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갖은 고초를 겪으며 또 도전을 하고 네.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굴지 배우가 되셨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힘든 시절도 있었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데뷔작 치고는
진짜 너무나 대단한 연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첫 시작이 너무 대박인 약간 좀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비하인드를 뭐 좀 얘기를 하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레온 캐릭터에 이제 그런 대배우들이 이제 물망에 있었다는 거 플러스 원래는 여기서 이제 나온 여기 여자 주인공인 이제 마틸다 역은 완전 소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성인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성인도 아닌 그 중간 단계 성인으로 넘어가기 그 중간 정도. 나이대에서. 예. 그래서 15살이 원래 한 배경 정도의 나이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그 정도 있는 한 10대 중반에 이제 배우를 캐스팅하려고 어마어마한 저 오디션을 많이 봤다 그러는데 마지막에가 리브 타일러가 물망에 있었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그 당시 때 이제 리브 타일러가 15살이었는데 근데 캐스팅 하려고 보니까 너무 성숙해. 이미지가 이미 성인이야. 너무 섹시하고. 그래서 그런 여자라면 이건 누가 봐도 내가 18살이다 이렇게 말하면 속을 수밖에 없어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제 그 마틸다가 레옹한테 같이 자자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레옹이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리브 타일러가 그러면은 그렇지 이게 너무 이미지가 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그런 거지.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약간 좀 섹슈얼한 느낌이 네. 강하다 보니 그래서 이 당시 때 이제 나탈리 포트만이 11살인가 12살인가 굉장히 어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었던 15살보다 더 어린 나이여서 감독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오디션 볼 때 이제 두 번째 오디션을 볼 때 여기서 이제 동생을 잃었을 때 엄청나게 우는 연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얘가 실제 배역에 엄청나게 몰입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나탈리 포트만을 이제 고르게 된 건데 뭐 결국에 따지고 보면 굉장히 잘 한 거죠. 네. 그리고 이 레옹에서의 그 나탈리 포트만은 진짜 뭐 레전드이기 때문에 네. 정말 저는 계속 이 2시간 동안 약간 나탈리 포트만의 그 시절 리즈 시절의 어떤 그 영상 화보집을 보는 것 같은 약간 그 당시에도 너무 이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되게 어릴 때인데 이목구비가 너무 완성형이야. 어린애인데 이목구비가 이미 완성돼 있어. 이뻐. 그러니까 얼굴은 이미 완성형인데 몸은 또 그냥 애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간 좀 미묘한 그게 있단 말이야, 되게. 그게 약간 뭐 서양인 특유의 또 그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죠. 너무 근데 이 콧대나 뭐 이게 눈이 너무 애가 얼굴은 이미 뭐 약간 솔직히 어른 같은 느낌도 있는데 몸은 여전히 막 미성숙한 어떤 애의 그 몸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갭에 약간 사실 그 아마 감독도 그런 부분을 다 보고서 캐스팅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이 영화가 좀 이제 논란이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뭔가 소아성애를 다룬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뭐랄까 이 영화를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보이는 것만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약간 좀 애매한 지점이 그러니까 영화상으로는 저는 그런 지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그냥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선을 아슬아슬하게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왜냐면 감독판을 보면 확실하게 나오는데 이게 그 극장에 걸렸어서 그 전에 한 20분인가 잘려가지고 이제 극장에 걸렸는데 그 편집본을 보면 약간 좀 애매하거든. 그래서 뭐 레옹하고 잤다는 거야? 안 잤다는 거야?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 감독판 아닌 거는 그게 아예 안 나왔나? 네. 같이 여기 자는 장면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감독판에는 마틸다가 키스하자고 하고 같이 자자고 첫 경험이 중요한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다라고 근데 그 뒤에 장면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네. 상상해. 말을 하고 레옹하고 그냥 말 그대로 자기만 하잖아요. 침대에서 그냥. 네. 약간 부녀지간이 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전 모든 그러니까 계속 마틸다는 유혹을 하지만 레옹은 아니야라고 이제 계속 거절을 했지. 거절을 하고 선을 그을 장면이 있어서 확실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감독판은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좀 쳐내다 보니까는 오히려 약간 그게 모호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각본에 약간 이제 감독의 개인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게 그 감독의 아마 와이프를 알고 있는데 릭배송하고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근데 릭배송은 계속 그 부인들이 다 어린 여자들이랑 결혼했어. 근데 이제 처음에 사귀었을 당시에 릭배송이 33살인가 그랬고 그 배우자가 15살이었나 뭐 어쨌든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좀 그런 얘기들 좀 약간 거시기한 거 있어요. 왜냐면 그니까 그 니키타 그 여자 주인공이랑도 결혼했었고 그게 와이프였고 그 뒤에 또 그 제오원소 그 밀라보비치랑도 결혼했었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 양반이 좀 자기 영화 나올 때 그 여자 배우들이랑
계속 또 그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조금 그 감독의 행적 때문에라도 약간 또 이게 약간 어린 여자를 좋아하나? 감독 이 자식이 약간 뭐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그 지금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까이는 것 중에 하나가 쟤 항상 어리고 이쁜 여자 항상 좋아. 20대 초중반의 여자랑만 사귀는 뭐 네. 그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영화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저도 감독판을 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의혹이 있단 말이야. 의혹이 있고 약간 좀 위험한 향기가 있다 이 영화에. 근데 감독판은 명확하게 금을 긋고 있어서 선을 네. 긋고 있어서 괜찮다. 근데 하지만 예전에 그 편집본을 본 분들은 약간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다. 그 당시에 막 미국에서도 이거 뭐 개봉하면 안 된다니 막 그 논란이 있었고 네. 되게 네.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요번에 본 게 감독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보고서 나도 이제 약간 뭔가 되게 아슬아슬한 과연 네. 그 다시 그 지점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그래도 감독이 되게 아슬아슬했지만 어쨌든 선을 잘 지켰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근데 특히 이제 그러니까 그 잔다는 게 이제 그 성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말 그대로 수면, 네. 슬립. 그치. 그리고 이제 뭔가 비주얼을 보면은 그런 느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제 뭐 사랑을 말하는 건 맞긴 맞는데 이 사랑이 이제 남녀간의 그런 단편적인 사랑이 아니고 저 크나큰 의미에서 약간 좀 인류의 혹은 네, 인간 대 맞아요. 인간의 네. 사랑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느껴지지 무슨 뭐 네. 어떤 나이든 남자와 뭐 어린 소녀의 네. 그런 느낌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뭐 그렇게 느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느끼면 뭐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그건 뭐 개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 일단 내가 영화를 보고 느낀 감정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게 있죠. 요번에 확실히 이 게리 올드만의 연기를 보면서 난 자꾸만 이렇게 그 최민식님이 이렇게 뭔가 내가 그런 상상을 하면 만약에 이때 나이대 최민식님께서 이 연기를 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제가 볼 때는 최민식 님이 약간 게리 올드만을 좀 벤치마킹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외모적으로도 좀 비슷해 약간.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미친 이게 스탠 스미스 이 형사가 나올 때 이게 스탠필드였나? 네. 근데 이 형사가 나올 때 뭔가 이 역할을 최민식 님한테 시켜도 뭔가 너무 너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얼굴이 안 닮았는데 위화감이 없어. 이상하게 그 양복 차림과 네. 이 머리 모양 머리 스타일이랑 이상하게 왜 최민식이 떠오르지? 그러니까. 유독 이제 사실 게리 올드만도 뭐 워낙 다양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캐릭터가 있는데 유독 이 레옹에서의 그 게리 올드만은 되게 최민식이랑 되게 비슷해. 그 향기가 나죠. 네. 그래서 이걸 그냥 최민식님이 그대로 했다고 그래도 나는 왠지 별로 위화감이 없을 것 같은. 맞아요. 이 대사를 봐요. 최민식님께서 한국어로 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막 그 상상이 막 되면서 막 그 마약 캡슐 깨물고 막 근데 이게 별로 위화감이 없다. 너무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봐온 어떤 최민식의 연기를 이렇게 약간 오버랩을 해도 너무 그냥 이게 똑같을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적어도 레옹의 게리 올드만은 최민식하고 뭔가 결이 비슷해서 맞아요. 그 배우의 얼굴이 이렇게 겹쳐 보이기는 외국 배우랑 한국 배우 얼굴 겹쳐 보기 굉장히 힘든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보면서 뭔가 왜 나는 게리 올드만에서 최민식의 향기가 나지? 진짜 사실은 1대1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하나도 안 닮았는데 이상하게 그 머리 스타일하고 그 느낌이 왜 난 최민식이 떠오르는지 일단 그 약반 그 연기 그 표정도 그렇고. 희한하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완전 이제 그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같은 감독이 찍은 그 루시에서 이제 최민식 배우님이 드디어 이제 맞아요. 그 나오시는데 그치. 초반부에 이렇게 얼굴에 피 튀어가지고 그 딱 등장할 드디어 이 감독의 영화에서 맞아. 이 최민식을 볼 수 있구나 약간 그런 좀 그건 있었거든 되게 그때. 저도 요번에 이걸 막연하게 왜 감독도 그렇고 장르도 나오다 보니까는 난 이걸 왜 막연하게 이게 배경이 프랑스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제 뭐 뉴욕이 배경이긴 한데 네. 촬영은 프랑스에서 많이 했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겉에 이제 외부 장면에선 뉴욕에서 찍고 내부 장면은 다 프랑스에서 찍었다 아파트. 네. 왜냐면은 그 집 풍경이 너무 프랑스 같아가지고
당연히 레옹의 무대는 프랑스일 거라고 그냥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아니네 대놓고 뉴욕이라고 그러고 DEA도 나오고 네. 저 스탠이 DEA 소속이니까 네. 요번에 다시 이제 나의 착각을 바로 잡았다. 따지면 이제 이 게리 올드만 캐릭터가 되게 경찰 주제에 되게 나쁜 새끼나 되게 최고 나쁜 놈. 네, 악당보다 더 나쁜 새끼. 놈. 네. 부패 경찰. 네. 그래서 심지어 지가 마약을 단속하는 형사가 마약에 빠져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그 광기 어린 연기는 진짜 네, 야, 볼 때마다 진짜 압도감이 느껴진다. 감탄이 나오지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범죄도시 3의 주성철이 사실 네. 이런 캐릭터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리 올드만만큼 그 악랄한 느낌이 좀 덜 든단 말이에요. 악역 빌런이면 진짜 그 미친 광기가 좀 보여야 돼. 여기서 그 게리 올드만 진짜 그 광기의 끝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줬으면 3편도 좀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렇지. 생각이 좀 네. 들긴 들었는데 근데 좀 게리 올드만과의 비교는 좀 너무 이제 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그러면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캐릭터가 어쨌든 좀 네. 그만큼의 좀 악독한 진짜 악랄한 빌런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거기서 그렇지. 이제 주성철도 무슨 뭐 나름 나쁜 짓을 하긴 하는데 그 정도로 나쁜 그렇지. 놈인가 약간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이제 여러 뭐 이제 그 영화의 어떤 연출의 이제 네. 레벨과 또 이제 그 연기의 레벨이 좀 이제 아무래도 차이일 수밖에 없죠. 사실 그거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마틸다의 사실 아버지가 너무 이제 쓰레기였기 네. 때문에 마약을 삥땅 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아빠도 쓰레기고 거기 이제 사실 가정 환경이 좀 개판이었지. 네. 저는 약간 좀 개인적으로 너무 이런 미성년자나 좀 어린 소녀가 너무 이제 또 좋게 말하면 성숙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이제 발랑 까진 건데 이제 그러니까 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내가 되게 불편하거든, 되게. 불편하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집안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겉으로 놔두는 애들. 네. 그런 애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깝었는데 네, 성인 입장에서 어른이 보면 더 안타깝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틸다가 이미 담배를 막 피우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환경이라고 이제 영화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개판 같은 이제 가정 환경에서 그나마 이제 유일한 위안은 어린 남동생. 네. 물론 이제 여기서도 직접적인 묘사가 안 나오지만은 이 나쁜 악당 새끼들이 그 스탠 패거리들이 네. 남동생을 죽였잖아. 그 어린 아이를. 또 되게 그게 유달리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그 남동생 그 남자애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 남자애도. 꼬맹이 너무 귀엽게 꼬맹이가 생겼죠. 네. 특히 서양 애기가 너무 이쁘잖아. 네. 그러니까 너무 이쁜 아역을 캐스팅해놔가지고 어떻게 저 아이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치. 너무 안타까워서 네. 사랑스러운 남동생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입하기 너무 쉽지. 어. 이 스탠이 개새끼. 스탠이 개새끼가 진짜 나쁜 놈. 빨리 죽여야 되는데 약간 이제 그런 이렇게 천사 같은 애들을. 그러니까 네. 죽이다니. 사실 그리고 또 영화에서 사실은 좀 이게 어떤 그런 아이나 여자가 죽는 장면을 좀 이렇게 묘사를 좀 안 하잖아. 네. 피하는데 근데 또 의외로 이 영화는 일단 물론 이제 그 아이가 죽는 거는 직접 묘사가 안 나오지만 거기에 엄마나 언니 죽이는 거 다 나오잖아. 네. 다 막 스탠이 막 샷건으로 다 쏴 죽여버리잖아.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것도 90년대 영화라 좀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아마 요즘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묘사가 90년대 영화라서 초반부에 그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장면은 지금 봐도 되게 잔혹하게 예, 좀 느껴지더라고요. 쇼킹하죠, 되게. 네. 예. 그래도 되게 마틸다가 이제 좀 영특하고 약간 좀 이제 순발력이 있고 또 똘똘한 거는 이거 쓱 올라오면서 다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네. 빠르게 상황 파악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레옹네 집 문을 네. 두들겨서 그치. 마치 이제 그 집 아이가 아닌 것처럼 네. 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레옹도 어쨌든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도 킬러인데 인간미가 있는 킬러 킬러지만 또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 뭔가 이제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차마 또 이제 이 마틸다를 외면하지 못하고 이제 문을 열어줘가지고 일단 구해주고 되지. 그게 또 운이 좋았던 거 중에 하나는 그 시간대에 레옹이 딱 있었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레옹한테 우유 드실 거죠? 우유 2팩 사드릴게요. 항상 2개 드시라 해가지고 심부름을 하는 게 진짜 신의 다행이었다. 한수 같은. 네. 그거 아니었으면은 진짜 마틸다는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다 죽을 수도 사실 있었을 그 패거리한테 너 이 집 애냐 하면서 바로 잡혀서 또
험한 꼴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보면서 바로 그 장면에서 저는 굉장히 전율이 돋았는데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했었는데 영화적인 측면에서 딱 봤을 때 문을 두들기고 그러니까 바깥에는 다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가족들은 몰살당해 있고 그 깡패 조직 깡패가 아니지 경찰 조직 경찰인데 깡패 같은 새끼들. 조직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몰려 있는데 마틸다가 자기 집에 딱 지나가면서 곁눈질로 보니까 이미 다 가족들은 죽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그 레옹네 집을 두들기면서 아빠 문 열어줘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레옹이 고민을 한단 말이야. 아 이거 열어줘야 되나? 이거 열어주면은 나 이게 괜히 엮이게 되는 거는 그렇지. 불보듯 뻔한데. 게다가 또 킬러로서 더더욱 사실은 원래 그런 거는 철칙이 원래 예. 아 귀찮은데 아 이거 나 엮이면은 뭔가 인생 꼬일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문을 열어준단 말이야. 근데 그 문을 열어주는 씬이 이번에 큰 극장 화면으로 보니까는 이게 문을 여는 장면이 마틸다를 딱 보여주고 마틸다가 까맣게 있다가 문을 그렇지. 열어주면 천국의 문이 열렸잖아. 천국의 되게. 문이 열린 것처럼 환하게 딱 열린단 조명을 말이에요. 이렇게 딱 얼굴을 네. 쏴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장면이 아 마틸다가 이 레옹 구원. 때문에 구원을 아. 받았다라는 그 장면이 딱 보는데 문을 열어주고 마틸다가 울다가 울고 있는데 문이 딱 열리면서 하얀 빛이 딱 비칠 때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명에서 갑자기 전율이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야 멋있다라는 연출이 기가 연출이 막히지. 멋있다라는 생각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틈에 대한 그러니까 레옹은 계속 그 네, 문고리 문에,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이 일이 전에도 마틸다는 지금 계속 싸우고 가정 불화가 있고 마틸다는 맨날 그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하고 하니까는 이제 신경을 쓰니까는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뭐 예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작은 틈으로 이제 마음을 비집고 빛이 들어왔다 사랑이 들어왔다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고리 같은 걸 빼내고 네. 이렇게 그 문 구멍으로 이렇게 눈을 들이대고 이렇게 바깥의 세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레옹한테 요만한 그 이 구멍만큼 빛이 아, 예, 레옹한테 빛이 들어오죠, 예. 빛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레옹의 이게 눈만큼 이렇게 그 빛이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빛이 되게 작았는데 마지막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를 구원해주는 이런 관계를 그 이 빛으로 표현해주는 하는 게 야. 그전에는 이제 그 이런 걸 잘 몰랐으니까는 그냥 뭐 재밌는 영화야라고만 봤는데 기술적으로 그리고 연출이 이렇게 좋았었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새로 보면서 여러 그런 장면들에서 저는 상당히 감탄을 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장면이 되게 인상에 남는 장면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계단 이렇게 딱 그 밑으로 올라다보는 그 시점 해가지고 이렇게 레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장면도 그렇고 좀 이번에 이게 이 영화가 이렇게 매사에 어떤 장면 하나 이렇게 예술적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릭백성이 그냥 아이디어가 되고 좋은 감독 재원소 같은 거 보고 야 이 그렇지. 사람 진짜 개천재네라고 생각은 한 적은 있는데 레옹을 보고 나서 아 이런 단순한 영화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연출할 그러니까. 수가 있구나 깜짝 그 놀랐습니다. 레옹이 되게 분위기 빨이 되게 있어. 음. 분위기가 되게 좋아. 네, 근데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진짜 그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음악도 되게 적절하게 네. 너무 잘 쓰고 또 그 어떤 레옹의 루틴을 보여주는 그런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 레옹의 하루 일과는 이렇게 화분을 햇빛을 좀 이제 광합성을 시켜줬다가 윗몸 일으키게 하고 막 이제 그게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관객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아 레옹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되게 딱히 어떤 뭐 구구절절 설명이 아니라 네. 그냥 아 그 분위기와 장면과 이런 걸로 다 해주니까 그래서 원래 이런 사람인데 어떤 그 소녀와 엮이게 되면서 어떤 펼쳐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레옹이 정말 그 냉철한 킬러였다면 안 열어주지 절대 안 열어주지 근데 이제 냉철한 킬러라는 게 좀 약간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마틸다를 이제 들여보내주고 그날 밤에 마틸다를 죽일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네. 그래서 총 들고 침대까지 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는 네. 그런 장면이 나는 거기서 죽이려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 사람은 프로페셔널 일이다라는 생각 그걸 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이제 못 죽이고 그리고 또 이제 따지면은 그 다음 날에 나가라고 그러잖아. 네. 나가라고 했지만 또 이제
이 마틸다도 보통 애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안 나이에 좋은- 맞지 않는 약간 조금 그러니까 안 좋은 가정 환경에 있다 보니까 어른의 세계를 너무 일찍 접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나이보다 훨씬 더 이제 그런 성숙한 그런 정신 세계를 갖게 된 거지. 네. 그래서 몸은 애인데 이제 인식은 이제 성인의 인식을 갖고 있어서 계속 여기서 이제 레옹한테 뭔가 끼를 부리고 네. 그 내가 좀 약간 이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거나 좀 위험한 향기를 느낀 장면이 이제 몇 개 있는데 내가 옛날에 봤을 때도 약간 좀 그랬어. 마틸다가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이 사람 누군지 맞춰보세요. 막 그 장면 있잖아. 나 근데 그 장면을 내가 되게 어릴 때, 그러니까 10대일 때 봤을 때도 난 뭔가 그 장면이 되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봐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장면을 감독이 의도한 게 아니래요. 그래요? 그 나탈리 포트만이 아. 감독한테 제의해가지고 나탈리 포트만 자체가 마틸다 같은데 약간 그게 다른 영화에서 어디선가 나온 장면인데 그걸 보고 아. 나탈리 포트만이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아, 모티브를. 그 장면을 써 자기가 재현했다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내가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나탈리 포트만이 되게 내가 이목구비 완성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얼굴의 그 소년대 이제 그 마돈나 흉내내고 이제 그 라이커 버신랑 그 다음에 마릴린 먼로랑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 복장했을 때 되게 뭔가 좀 묘한 내가 그걸 느껴 솔직히 내 나름의 약간 민망함과 약간 조금 위험한 향기가 좀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감독이 그 아슬아슬하고 그 위험하고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네. 그 정도로 연출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장면이 한 개도 안 나왔으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레옹은 심심한 영화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뭔가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네, 뭔가 왠지 그 내가 보지 말아야 될 장면이 나올 것만 같은 뭔가 아슬아슬한 느낌 약간 혹시 다음 장면에 불편한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어떤 이제 그런 약간 코스프레하는 그 장면이랑 그 마틸다가 침대 누워가지고 아저씨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내 배로 느낀다고 하잖아. 아 배가 따뜻해졌다 그랬지. 네, 근데 나는 그 대사도 굉장히 나는 야 이거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대사가 배라는 것도 이제 어떤 그 여성에 있어서 이제 배가 되게 이제 생명이 잉태되는 아직 소년데 그 여자가 이제 뭔가 배로 뭘 느낀다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 그것도 이제 그 약간 성적인 부분과 결부지어 생각하면은 또 좀 이렇게 위험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마돈나 흉내내고 막 마릴린 먼로 그 장면이랑 그 배의 대사가 내가 야 확실히 이것도 지금 내가 지금 어른 돼서 지금 봤을 때 좀의 이게 약간 좀 아슬아슬한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뭐 키스를 하고 싶다 혹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다라고 마틸다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야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약간 좀 둘러서 표현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위험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 마릴린 먼로나 마돈나 흉내낼 때가 되게 천진난만하잖아. 되게 표정도 되게 천진난만한데 나는 오히려 난 그게 더 난 뭔가 더 좀 약간 좀 내 마음 한 켠이 좀 불편해지는 약간 좀 그런 느낌. 네. 근데 또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 호텔에서 이제 묵을 때 그 여관 주인한테 또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또 마틸다가 쫓겨나게 되는데 네. 그 장면도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빠와 딸로 그 호텔에 그 묵게 됐는데 마틸다가 이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고 싶고 내 애인이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 그 주인한테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애인이다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네. 쫓겨났는데 그 장면이 좀 위험하게 느껴지긴 했지. 그리고 진짜. 나는 약간 좀 그 장면이 내가 레옹이었으면 개빡쳤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가지고 졸지에 나는 뭔가 지금 그게 갑자기 막 그 페도필리아가 돼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그 둘이 걸어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레옹 특유의 모자와 코트 패션과 이제 그다음에 이제 네모난 가방 들고 마틸다는 선인 아니 화분 들고 하초 들고 뭐 인형 들고 네, 둘이 같이 걸어가는 장면. 그러니까 둘이 뭔가 이제 쫓겨나거나 이사를 갈 때마다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호텔에서 쫓겨났을 때는 이제 뭔가 레옹도 약간 좀 열받은 맞아요. 마틸다 약간 좀 옆에서 눈치 보는 느낌이 약간 나고 약간 내가 레옹이었으면 아마 그날 연락 혼냈을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마틸다를 이제 귀엽게 봐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여자애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좋게 말하면 성숙한 건데 사실은 이제 발랑 까진 양아치라고 예, 그러니까. 봐야지. 예. 왜냐면 또 그런 것도 이제 그 골목에서 근데 또 이제 그걸 보여주는 되게 좀 의미 있는 장면이지. 그
남자애들 와가지고 네. 아 여기 자리세 내야 돼 막 하면서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제압해버리지. 그냥 돈 딱 주면서 네. 야 나 1년치 냈지 꺼져 약간 하니까 그치. 뭐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실 그 남자들은 연령대가 되게 같은 연령대인데 네, 네. 전혀 이제 얘네들은 다른 거지. 그렇죠. 마틸다 정신세계랑 네. 그 남자애들이랑은 완전히 이제 어른이 애들 대하듯이 수준 차이가 아, 완전히 돈이나 줄 테니까 니네 가서 과자나 사 먹어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네. 거기서도 이제 그 장면이 되게 의미 있는 네. 장면이고 네, 네, 네. 그럼 레온과 이제 마틸다가 함께 살게 되면서 이제 또 뭐 그렇게 마틸다가 레옹한테 어떤 이제 자꾸 좀 이성애적인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것도 곤란한 건데 또 자기한테 이제 킬러 비도를 가르쳐 달라고 나를 킬러로 키워달라고 이제 하는 그것도 좀 참 이제 그 거시기한 그건데 그치. 근데 또 어찌어찌 하다 보면 그거 같이 실습을 시켜주고 일을 한단 말이지 결국에는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뭔가 또 이 마틸다가 또 그 이쁜 얼굴이라서 그런 거지 좀 행동만 따졌을 때는 굉장히 내가 열받을 그 소지가 되게 좀 많단 말이야. 내가 보호자라면. 그러니까 제멋대로 꽈라. 네. 얘는 뭐 나는 다 컸다고 해도 사실 애란 말이야. 지가 지 입으로 다 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큰 게 아니고 사실. 네. 냉정하게 따지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좀 그렇게 실수 좀 했다고 또 이제 기고만장 해가지고 또 이제 내가 직접 스탠 죽이러 간다 해가지고 또 이제 그 경찰서를 갔는데 근데 그것만 안 했어도 네, 사실 좀 거기서 또 되게 좀 내가 관객으로서 되게 짜증이 나거든 솔직히. 네. 아 이놈의 지집에 좀 가만히 좀 있지.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뭔가 진짜로 복수를 하고 싶으면은 되게 주도면밀하게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좀 어쨌든 뭐 성인이 되든 어쨌든 뭐 무력도 그렇고 이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치가 좀 있을 때야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인데 저 사람 싫다고 바로 가가지고 내가 무대뽀로 이제 간 거는 이게 좀 이거 너무 아닌데 그러니까 애지. 네. 그러니까 철이 없고. 뭐 그렇긴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고를 치는데 또 항상 이런 영화가 그렇듯이 이런 스토리가 그렇듯이 스탠 같은 악역은 귀신같이 촉이 좋단 말이야. 맞아요. 바로 눈치 깠단 말이야. 맞아. 이 장면도 되게 그 나탈리 포트만이랑 게롤드만 둘 얼굴 딱 그렇게 투샷으로 나오는데 나탈리 포트만 되게 무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진짜. 그리고 난 또 항상 또 이런 영화 볼 때마다 참 그런 의문 드는 건 되게 그러니까 이 스탠도 약간 이게 개또라이잖아. 내가 미친놈이잖아. 미친놈이라 가지고 스탠 부하 중에서 약간 그 엑셀처럼 건센로이즈 그 엑셀처럼 약간 그 머리 길어가지고 이제 그 머리 두건한 그 똘만이 있잖아요. 그 부하가 또 화장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스탠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때 스탠이 또 이제 총을 들고 있단 말이야. 되게 뭔가 당장이라도 또 혹시 얘가 뭐 또 자기 기분에 따라서 또 이 부하를 쏠 것만 같은 뉘앙스를 풍긴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난 항상 이제 이런 악당들을 볼 때마다 왜 이 부하들은 항상 나 같으면 이런 그 악당 밑에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왜냐면 이런 진짜 똘갱이들은 약간 자기 기분 따라서 막 그렇게 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 내가 그 옛날 그 팀버튼 배트맨 1편도 그 조커 보면서 조커의 부하들은 대체 뭘 믿고 저렇게 조커의 기분이 나쁠 때 옆에 괜히 뭐 보고를 하러 간다거나 옆에 있으면은 죽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미친 빌런들은 꼭 지 기분 안 좋으면 갑자기 그냥 빵 쏴버리는 옆에 막 부하들 쏘고 뭔가 본보기로 보여주는 이런 경우가 되게 그러니까. 많다 보니 너무 냉혹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딱 쏜 다음에 뭐 총 주면서 막 이런 이슈이 많다 보니까 난 항상 대체 저 부하들은 뭐 어떤 좋은 점이 아니 그 자기 나름대로 뭐 장점이 있으니까 그 부하로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그래서 대체 뭘 보고 저렇게 부하 노릇을 하는 건지. 거기 뭐 모르지 뭐 어쨌든 떨어지는 게 뭔가 많으니까 네. 뭐 있겠죠. 나라면 무서워서 목숨이 약간 위태로울 것 같아가지고 그러게. 안 붙어있을 것 같은데 저런. 그리고 뭐 일개 그냥 뭐 그런 갱 조직도 아니고 여기 경찰이면은 나 같으면은 충분히 뭐 정근을 신청한다든지 다른 부서로 좀 옮겨달라고 할 것 같은데 스텝 밑에서 이렇게 뭔가 똘마니로 있기는 좀 그렇지 않나 뭐 싶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마약을 뒤로 빼돌리고 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뒤로 이제 챙기고 있긴 하겠죠. 용돈을 뭐 삥땅 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볼 때 나는 참 항상 의문이 드는 그 악당의 부하들의 그 충성심의 원천이나 뭐 그런 게 이제 의문이 좀 드는. 그러니까는 이 미친놈하고 같이 있으면 같은 편이든 상대편이든 간에 굉장히 이제 조마조마하고 무서웠고 그렇지. 언제 이놈이 눈깔이 돌아서 미친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경우. 또 툭하면 약을 하는데 얘는. 네. 그래서 처음에 그 가족을 몰살한 장면이 굉장히 그 잔혹하게 느껴지는데 심지어는 거기서 그 아버지를 죽이는 그 장면을 연기할 때 그 장면이 다 그 게리 올드만의 그 애드립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뺨을 거의 붙이다시피 해가지고 거기서 네. 연기를 하는데 원래는 그런 디렉팅이 없었는데 게리 올드만이 진짜로? 그렇게 해서 그 아빠 역할 맡은 그 배우가 실제로 개 무서워가지고 되게 그 무서운 표정이 그대로 그냥 카메라에 담겼다 그러더라고. 역시 게리 올드만. 뭐지?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진짜로 공포를 느꼈다 그러더라고 그 장면에서. 미친 연기파 배우야 역시 게리 올드만. 그래서 어쨌든 바로 이제 눈치를 챈 스탠은 이제 그 마틸다를 바로 이제 억류해가지고 네. 잡아두는데 근데 바로 또 이제 레옹은 경찰서로 찾아가가지고 바로 빵빵 다 싸워 다 죽여버리고 바로 마틸다를 구해오지. 네. 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간단하게 이루어지길래 오랜만에 보니까 아니 이게 제 아무리 인류 킬러라 할지라도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뭐 레옹은 너무 인류 킬러라. 그리고 은근히 약간 레옹이 좀 그 닌자 같은 은신술을 되게 잘 쓰거든 되게 천장 특히 네. 천장을 잘 활용해서 약간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 초반에 그 장면도 되게 어디인가 그 갱 뭐 보스 같은 사람 네. 죽일 때 그래서 이제 어둠 속으로 쓱 이렇게 네. 칼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네. 했다가 다시 어둠으로 사라지는 뒤로, 네, 그 되게 무슨 약간 만화 같은 약간 연출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 장면 내가 유심히 봤거든. 저 뒤에 공간이 사라지만 공간 저 정도 사라지만 공간이 있는 건가 이제 유심히 봤는데 일단 거기 약간 이제 그 호텔 방에 약간 뭐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우리가 그 조명으로 이렇게 연출된 그 장면 보니까 되게 이게 쓱 뭔가 멋있는 네. 느낌인데 이제 그 레옹의 실제 퇴장 모습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그 상상을 하니까 내가 조금 약간 약간 조금 그 부하들 다 스탠 부하들 죽여버리고 이제 구출해 온 것까지 좋았는데 난 그래서 이제 근데 뭐 항상 이런 영화가 그렇듯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잖아요. 이미 거기 그 구하러 간 순간 정체가 다 들통나서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킬러로서 난 그래서 아니 이게 물론 이제 뭐 그 당시가 90년대라고 치면은 뭐 CCTV가 따로 없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 자기 얼굴 다 깐 채로 네. 경찰서 바로 그냥 그것도 무슨 뭐 잠입을 한 게 아니라 대놓고 다 죽여버리고 나왔단 말이야. 네. 총 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아무리 레옹이 그런 킬러라 할지라도 이거는 뒤탈이 없을 수가 있나. 밥줄 끊겼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이제 사실 거기까지 가버렸으면 이제 이거 킬러 일을 더 하기는 네. 쉽지 않은 거 아닐까. 그치. 그리고 또 다시금 고르고라면 안 그랬을 텐데. 아니 고르고는 안 열어줬지. 소녀가 울면서 애원을 하든 말든 안 열어주지. 고르고 13만. 하지만 레옹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화의 그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제 그렇게 그 아파트에서 네. 이제 최후의 이제 스탠이 막 그렇게 경찰들 다 끌고 와가지고 경찰 특공대를 끌고 와서 이제 이 레옹 한 사람과 어떤 경찰 특공대 막 몇십 명의 네. 특수부대 이제 대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영화 그 막판에 그 어떤 그 블록버스터 같은 그런 이제 액션 장면이 네. 나오고 레옹은 이제 마틸다를 어디 그 벽을 뚫어가지고 네. 벽 뚫은 다음에 이제 그 아래로 내려보내고 구멍으로 이 레옹의 그 마지막 스토리도 너무 기가 막힌 게 되게 관객한테 희망을 줬다가 절망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이제 레옹이 그 다른 경찰의 옷을 이제 주워 입어가지고 네. 마치 경찰 그 대원 중에 한 명인 것처럼 그렇죠. 이제 위장을 해서 유유히 이제 사실 빠져나갈 수 있었단 말이야 사실은. 왜냐면 또 이제 어차피 다른 특수 부대원들은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부대원들이 이제 경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지 누가 누군지 뭐 어떻게 알아. 게리 올드만이 지원 병력 저갈까 막 everyone 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것도 원래는 게리 올드만이 그 릭배송 놀려주려고 재미로 만든 애드립이었는데 그거 그대로 썼어 그냥. 근데 그 광기가 너무 느껴져가지고 릭배송이 이거 괜찮은데 해가지고 썼다 그러더라고. 애드립마다 그냥 뭐 다
네. 써버렸구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찰 특공대가 어마어마하게 출동을 해가지고 그 사실 아무리 뭐 엄청난 킬러라 그래도 뭐 그렇지 그게 그 머릿수를 이길 수가 없죠. 당해낼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그 특공대 옷을 이제 자기가 입고 특공대원 중에 부상당한 사람이 있냐 사람인 해가지고 것처럼. 이제 부축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 오 그래, 오 머리 좋은데 자식, 그래 제발 이 난관을 통과하고 가서 마틸다를 구해줘야지. 네. 함께 저걸 마틸다 보호자로서 너 끝까지 어떻게 죽어서는 안 돼. 죽어서는 안 돼. 막 이러면서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는데 1인칭 시점으로 네. 그 연출도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또 되게 참 그런 게 그때 마틸다가 그 레옹 그 방문이 열렸을 때처럼 네. 레옹의 얼굴에도 이렇게 빛이 하얗게 네. 서광이 비쳤단 말이야 되게. 그렇지. 이제 이제 이 문만 나가면 그렇죠. 저 문만 나가면 불과 몇 발자국만 나가면 그나마 행복을 찾아갈 어떤 희망을 네, 네. 잡으려 했는데 이게 시점으로 이렇게 네. 기울어지면서 이제 쓰러지는 그 연출. 그런 거 아주 감각적이었죠. 네,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탕 소리도 안 났고 네. 그냥 사운드가 이렇게 네. 없으면서 네, 네. 이 화면만으로. 네, 네. 그래서 야, 그리고 이것도 볼 때마다 너무 예술적이라 맞아요. 연출이.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이제 뉴욕에서 실제로 이제 그 경찰차라던가 해가지고 이제 그 특공대를 불러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그 병력들이 오는 장면이잖아요. 그 실제 에피소드가 그 당시 그 장면을 찍을 때 그 근처에서 그 강도 사건이었나 뭐가 있었대. 그런데 갑자기 막 스와트가 오고 막 경찰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막 위용위용 소리 들리고 하다 보니까는 이 강도가 쫄아가지고 자수를 했다 그럽니다. 그 영화팀한테 영화팀인지 모르고 세상 그런 해프닝이. 네. 그 스탠이랑 레옹은 서로 일면식이 그 전까지 전혀 없었죠. 네, 없는 건데 이제 그 마지막에 드디어 대면해가지고 네가 그 놈이었구나 해서 이제 네가 스탠 마틸다로부터의 선물이다 하면서 이제 이제 그 수류탄 네. 안전핀 딱 쥐어주면서 그때 그 스탠의 표정. 그래서 뭔가 마지막에 굉장히 절망적이지만 거기서 또 그 한 방이 주는 그 카타르시스가 네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래도 스탠을 복수를 할 수 있었다. 네. 그 레옹의 목숨을 던져서 경찰로 위장해서 빠져나가는 그 장면들이 이제 또 약간 거기서 내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레옹이 또 부득 부리고 또 쓰겠다고 약간 이제 마스크 그거 방독면 쓰겠다고 약간 그 고집을 하길 이게 또 이게 좀 약간 캥겨 보이 스스로 왠지 또 이게 도둑이 재발견된다고 또 내가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저쪽에서 게리 올드만은 이미 그 이탈리안 계열의 네, 얼굴을 뭔가 킬러라는 네. 거를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좀 레옹은 좀 수염을 깎든지 좀 변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알아보기 쉬운 저런 걸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좀. 난 뭔가 그 마지막에 딱 그렇게 안전핀을 쥐인 그 게리 올드만 볼 때 뭔가 약간 또 거기서 내가 최민식 최민식 배우라면 또 어떤 그 대사를 했을까 이런 씨발 약간 이거 약간 좀 그런 느낌 같아가지고 멋있긴 한데 약간 좀 악마를 보았다의 그 느낌이 약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원안의 각본에서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게리 올드만을 날리는 그 장면이 마틸다가 하는 장면이었다 그럽니다. 아 그래? 그럼 마틸다가 죽어? 그러니까 레옹은 이미 죽고 레옹과 가족들의 모든 복수를 위해서 마지막에 그 안전핀을 주는 그 장면을 원래 마틸다가 하는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되게 뭐가 이상하지 않나 근데? 아니 그러니까 부모의 복수도 하고 레옹의 복수도 하고 자기도 같이 다 죽는 다 죽는다고? 싹 다 죽는 그런 결말이었다 그러는데 너무 좀, 너무 암울하다 그러면. 네, 좀 바꿨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그 결말도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는 이런 결말도 뭐 두 결말 다 저는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끝냈으면은 원래 이 영화의 그 화분 그렇게 땅에 마틸다가 심어주고 이렇게 스팅의 그 명곡이 나오면서 쉐버말 그 노래가 나오면서 끝나는 그 엔딩만큼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여운이 마틸다는 이제 일단 그래도 다행히 빠져나왔잖아요 그 지하로 통해가지고 근데 일단 그 전부터 조마조마한 게 마틸다 얼굴이 막 걸릴 것 같은데 아니, 얼굴이 너무 막 지금 방금 그 난리통에서
나온 티가 너무 나잖아. 네. 얼굴 막 들어져가지고 막 얼굴 막 시커멓게 막 네, 네, 수검댕 묻고 막 음. 이거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걸어갈 게 왜냐면 내가 막 그 바깥 경찰 깔려 있는데 경찰들이 막 얘야 빨리 가거라 막 하는데 만약 내가 경찰이면은 이 여자 저 안에서 나왔나? 약간 이럴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왜냐면은 근데 그게 그 게리 올드만이 같이 있었던 그 팀이었으면 당연히 백방 걸릴 것 같은데 아. 그 팀은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 처음부터 여자애 하나 없어졌으니까 찾으라고 계속 그랬으니까는 그 팀은 알 것 같긴데 다른 팀이 봤을 때는 그냥 동네에서 이제 뭐 이 난리통에 뭐 좀 묻은 그냥 여자애 정도나 넘어졌나?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가서 그거는 좀 다행이긴 한데 마지막에 볼 때 이제 조마조마하죠. 그러니까. 마틸다도 잡히면 안 되는데. 근데 마틸다가 너무 티가 나니까 네. 뭐 그 난리통으로 나온 티가 나니까 그냥 얘가 막 이렇게 되게 얼굴이 깨끗하거나 네. 멀쩡했으면 그 의심을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냥 음. 뭐 구경 온 시민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너무 지금 뭔가 지금 위기 상황을 빠져나온 티가 너무 팍팍 나가지고 내가 야 이거 걸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뭐 다행히 걸리진 않아서 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무사히 이제 도망쳐 나온 마틸다는 이제 뭐 다시 그 학교로 가가지고 네. 뭐 교장인가 그 할머니한테 네. 이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화분을 묻어주면서 이제 네. 아주 감동의 엔딩이.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그 화초, 그 화분을 레옹에 이제 비유하는 경우가 많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영화 대사 중에도 나오고 나는 이 화초처럼 이제 뿌리를 뿌리 내리니까. 내리지 못하고 계속 이제 떠돌이처럼 이제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고 이게 이제 영화가 처음의 장면하고 끝 장면하고 이제 수미상관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넓은 데서 이제 줌인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넓게 이제 그 뉴욕하고 그 뭐야 센트럴파크 공원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계속 좁혀 가다가 그 뭐 가게로 들어가다가 이제 뭐 레옹을 비춰주고 이런 식으로 가고 마지막에는 거기서 이제 그 마틸다가 그 화초를 묻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줌 아웃이 되면서 이제 점점 더 크게 이제 되면서 그 스팅의 노래가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또 보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뭐 마틸다는 레옹 덕분에 그래도 어쨌든 목숨도 건졌고 이렇게 레옹의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뭐 살아가겠지. 레옹도 이제 저 화초처럼 이제 뭐 뿌리 내리고 이제 좀 편히 쉬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감동을 받으면서 끝나죠. 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끝나는 게 맞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하다 보니 그 화초가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 왜냐면 레옹이 가져다니는 그 화초가 그 굉장히 추위에 약해서 거기 보면 레옹이 항상 집 안에서 키우고 햇빛 놔줬다가 다시 추워지면 이제 해지면 문 닫고 다시 들여다 놓고 하는 거라서 그 화초가 실제로 뭐 뭔 종이라 그러는데 그게 영상 15도 아래로만 떨어져도 시든대요. 네. 그래서 그 식물 전문가 얘기로는 그거 아마 겨울도 되기 전에 그 화초 죽었을 거라고. 내 감동 돌리고.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거잖아. 그 터미네이터 이거 올려. 이거 따봉하고 이게 내려가는데 그게 그 크레인 수신호가 이거 올리라는 야 올려. 너무 뜨거. 다시 안 죽을래 그냥.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레옹은 뿌리 내리지 않고 이제 그 자신만의 그 삶을 살았어야 어쨌든 길게 살 수 있는 좀 그런 운명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뿌리를 내린다고 내리는 게 그 본인으로서는 그 옳은 선택이었나 그거는 이제 본인만 아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해석을 차치하고서라도 근데 나도 요번에 보면서 마틸다가 그냥 그 학교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거기서 이게 화분 파내가지고 이제 묻잖아요. 그래서 아무 땅에나 막 저렇게 해도 되나 나도 했단 말이야. 이게 저렇게 전문적인 지식 없이 저렇게 막 해도 되나라는 생각했는데 역시나 지금 마지님 얘기 듣고 이게 나의 불안함이 약간 그러니까는 이게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레옹을 진짜로 좋아하고 저거 하면은 추억할 거면은 얘를 내가 뭐 그냥 계속 방이든 그냥 가져다가 내가 계속 그 화분을 그냥 내가 계속 그냥 키우는 게 될 것 같은데 굳이 저 바깥에다가 묻으면 또 되나 싶었는데 그리고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대충 흙 받치니까 그냥 네. 뭐 여기 묻으면 되겠지 생각해서 막 묻은 뿌리잖아. 이게 무슨 뭐 네. 사실 근데 원래는 그거 식물 그렇게 그러니까 뭐 묘목도 그렇고
좀 맞아, 약간 맞아. 제대로 알아보고서 해야 원래. 응. 근데 그냥 이거 약간 어린애 그냥 막연한 그냥 네. 아 여기 뭐 대충 나무 있고 뭐 여기 풀밭이니까 그냥 대충 네. 묻으면 뭐 되겠지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묻은 거기 때문에 며칠 안에 죽었을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왜냐면 되게 커다란 나무도 여러분들도 이제 나무 같은 공격 씹는 거 보면 흙하고 같이 두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흙과 그러니까 얘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성질하고 기존에 있었던 그 성질하고 새로 옮겨 심는데 완전 그 토양이라던가 완전 그렇게 기조가 달라가지고 얘가 적응 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한 적응할 수 있도록 그 흙하고 같이 이제 뿌리를 이렇게 넓게 묻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나도 그 의문을 품었는데 역시나 역시 그게 아니었구만. 그래서 이게 마틸다 이게 저렇게 막 함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였다. 저렇게 묻어도 될까 했는데 역시나 레옹을 죽였어. 2번 죽였다. 그 화초를 죽여버렸구만 역시. 에이, 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나도 물론 이제 뭐 그게 그냥 뭐 감동의 엔딩인데 나도 에이 뭐 내가 거기까지 따질 필요 있나 생각했는데 그렇긴 한데 나도 근데 약간 조금 저게 과연 맞나 싶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역시나 그러니까 그 장면은 진짜 그 스팅 음악 안 나왔으면은 정말 이 감동 와장창 약간 스팅 음악 빨이었다. 뭐 그렇긴 하죠. 딱 하고 레옹 뿌리를 내려요 하면서 띵띵띵띵띵띵 그 기타 소리 나오 유명한 기타 소리 나오면서 네. 이제 참. 그러면 혹시 그 스팅 그 쉐이브 오브 마이 하트 그 노래가 원래 유명했던 노래였는지 아니면은 이 레옹 때문에 더 훨씬 유명해진 건지 혹시 그거 훨씬 더 유명해져. 레옹에 나온 덕분에 네. 확실히 네. 네. 그러게 그러니까 아니, 언제부턴가 그 노래가 굉장히 뭔가 엄청난 게 유명한 노래가 돼가지고 이게 샘플링 순위 뭐 1순위가 돼가지고 레옹이 안 나왔으면 그 정도까지 그 뜨지는 정도까지는 못하죠. 역시 레옹 덕이었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레옹이 그렇게 처음으로 썼다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주제곡도 아니고 그냥 엔딩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이 정도로 뜰 줄은 스팅도 그렇지. 몰랐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땡 잡았다. 그러니까 영화가 빵 뜸과 동시에 그 음악 스팅의 그 음악까지. 네. 물론 뭐 스팅은 그 전에도 성공을 했고, 네, 물론 뭐 유명한 뮤지션인데. 네, 히트곡도 있고, 뭐 엄청나게 음악도 잘하고 또 노래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고, 심지어는 배우도 하셨던 네. 진짜로 다재다능한 준도 뭐, 나왔잖아. 네, 그런 분이신데 어쨌든 사람들은 스팅이 누군지 몰라도 이 음악은 안다. 그렇지. 쉐이브 온 마이 하트는 알지.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한창 그렇게 뭐 힙합이나 R&B를 좋아할 때 아니 죄다 다 그 쉐이브 온 마이 하트 뭐 리메이크 아니면 샘플링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이제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야 참 스팅은 뭐 저작권료만 이거 허락해준 것만 아마 받아도 딴 건 몰라도 그 퍼프데디의 아비미 싱유 하나만으로도 뭐 스팅은 그것도 스팅 노래였어요? 그 폴리스라고 스팅 있었던 밴드의 그렇구나. 그거를 그냥 그대로 샘플링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그냥 건 그 MR에다 그냥 랩한 거다 그냥. 그리고 저는 전 모든 약간 킬러 영화 중에서 레옹만큼의 캐릭터 있는 그렇죠. 그런 킬러는 좀 되게 드물지 않나?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정말 캐릭터성이 엄청나게 강렬하지. 네. 그래도 심지어 그러니까 레옹의 포스터조차도 레옹 얼굴 그냥 딱 레옹 써있는 그래서 별거 아닌데 그게 너무 강렬해. 그냥 그 포스터 봤을 때는 대체 이 영화가 뭔 내용일까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그 레옹 딱 두 글자만 써 있고 장르노 얼굴 이제 선글라스 껴가지고 그거 털모자 쓴 그 얼굴만 딱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으로서 이제 그 영화 포스터가 전설이 돼 있는. 그래서 가끔 영화가 뭔 내용인지 몰라도 포스터가 그리고 되게 단순하게 그냥 사람 얼굴 하나인데도 되게 눈길을 끄는 게 레옹도 그렇고 그 전에 그 뭐지 뭐 레드, 블루, 화이트 네, 맞아요. 그런 시리즈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레옹만큼 진짜로 이런 임팩트 있는 킬러가 있었나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한때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 레옹 패션이 근데 유행을 했지.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가 없고 진짜 최소한 키 180 이상의 뭔가 좀 호리호리한 그런 체형에 장르노는 워낙 장신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서구형의 약간 그런 얼굴형이어야 될 것만 같은
특히 장르노의 이 코 있잖아. 네. 그분의 그 만약에 코가 낮으면 그런 동그란 선글라스 어울리지도 않죠. 솔직히 그 동그란 선글라스 써가지고 멋있기가 힘들단 말이야. 네. 그- 선글라스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 그 어. 빵모자 같은 거 그 빵떡모자 같은 거 쓰고 그 있는데 털모자도 이게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란 어. 말이야. 패션적으로 원래 이제 우리가 약간 좀 뭐 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볼륨이 있고 네. 이렇게 뭔가 이게 어떤 이제 좀 그 라인이 네. 쉐입이 나와야 이제 그게 멋있는 건데 이건 무슨 약간 머리에 뭐, 딱 달라붙게. 동그랗게 약간 골무 같기도 하고 네, 약간 네. 좀 그 수도승들 약간 뭐 그런 느낌의 진짜 딱 이렇게 거의 약간 얹어 있기만 하는 네, 약간 네. 그런 털모자인데 그 털모자에 이 동그란 선글라스 했는데 뭔가 이게 멋있게 보일 수 있다는 건 진짜 정말 대단한 거지 그 장르노가 그렇죠. 장르노 아니면 약간 그 패션과 그 스타일을 소화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앞서 말했었던 그 대단한 뭐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 뭐 그러니까 그 누구야 뭐 멜 깁슨 네. 그리고 뭐 키아누 리브스가 다 엄청난 배우들인 건 맞는데 그분들이 맡았으면 이런 비주얼이 안 나오지. 이 스타일은 뭐 그나마 약간 키아누 리브스만 약간 뭐 기럭지도 있고 전체적인 이미지 봤을 때 레옹하고 약간 흡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나머지 배우들은 그렇게 어울릴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네. 좀 살짝 있어서 그러니까 확실히 이 레옹의 그 패션도 이게 마이클 잭슨 패션 마냥 어떤 약간 올리원 약간 네. 예.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음, 대체 불가능한 좀 그런 느낌이죠.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까 그 마지님께서 이제 레옹이 좀 그 변장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했을 때 장르노 배우도 가끔씩 그 영화 작품에 따라서 이제 수염을 깎으실 때가 있어요. 아, 수염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그걸 생각을 하니까는 그러게 수염만 깎았어도 몰라보지 않았을까. 그러게. 그러니까 그 마틸다를 구해 온 다음에 그날 바로 면도를 했더라면 그치. 그러면 이제 그 스탠이 이 새끼 어디 언제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지? 레옹 이 자식은 그러면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쵸. 그 수염 그것도 자기의 어떤 그 자기 고집하는 난 항상 이 모습이어야만 뭐내 패션은 항상 고정돼 있지라는 그치. 뭐 그거였나?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캐릭터가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네, 토니라는 토니. 캐릭터가 생각해 보면 이놈이 처음에는 좀 힘든 레옹을 도와주는 좋은 친구 같은 역할인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싶었는데 이게 잘 보니까는 약간 레옹 등쳐먹는 나쁜 놈 아닌가 또 그렇죠. 이런. 근데 이게 약간 반반의 느낌이거든. 완전 나쁜 놈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되게 네. 착한 놈도 아니고. 근데 확실히 나는 그건 느껴지거든. 그 이제 지금 보니까 토니가 레옹을 좀 가스라이팅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렇다고 이제 뭐 완전히 은행은 망하지만 나는 어. 망하지 않지. 나한테 돈을 뺏겨. 그 마치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어릴 때 명절에 그 이제 친척 어르신들한테 용돈을 받으면은 세뱃돈 받으면 이제 너 클 때까지 내가 잘 갖고 있을게. 엄마한테 맡겨. 어. 뭐 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약간 이게 순진한 레옹을 얘가 등쳐먹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네. 왜냐면 그게 이제 제일 뒤에서 마틸다가 돈 아저씨 돈 달라고 했을 때 또 거기서 또 똑같이 똑같은 이제 말을 하면서 마틸다한테 똑같은 수법으로 뭐 몇 푼 안 주면서 어. 마틸다 쫓아내잖아요. 또 돈을 순순히 안 주니까 네. 약간 그리고 이 인간은 좀 사기꾼. 특히 이제 또 이 레옹이 이제 순진하고 이제 순수한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게 중간중간마다 그렇게 톤이랑 얘기를 하는 장면 보면은 좀 이게 네. 조금 그 거시기해 보인단 말이에요. 되게 네. 토니가 이 새끼 돈 안 주려고 그러나 약간 조금 변화하는 거는 좋지 않은 거야라고 하면서 그렇지 뭔가 특히 계속 얘기를 하고 마틸다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여태까지 돈 많이 저거 모아놨으니까 내 돈 좀만 써야 되겠다고 하는데 돈 되게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네, 뭐 되게 약간 좀 달갑지 않은 네. 그 반응을 보이면서 그래서 여태까지 레옹도 이놈한테 이용만 당하고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그런 어떤 실력 있는 킬러인 거에 비하면은 너무 이거 근데 이런 사람한테 계속 이용당하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뭐 얻어맞기는 했어도 레옹의 정체가 들킨 게 토니가 불어가지고 사실 레옹의 정체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렇네. 토니가 어떻게 보면은 레옹을 죽게 만든 데 가장 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거나 다름없어서 그러기. 네. 그러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레옹의 인생은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그냥 불행했었던 그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엔
뭐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해서 이제 누군가 한 소년은 살리고 이제 자신은 죽게는 됐지만 그 인생 자체로는 진짜 그 컴컴한 그 방 안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계속 그 고립시키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약간 이제 그게 그렇게 뭔가 마음 편히 살지를 못하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레옹이란 사람은 되게 사실 킬러 같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지. 아닌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혼자 막 앉아서 자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틸다를 만나서 처음으로 침대에서 편하게 대자로 두 다리 뻗고 잤잖아. 그게 제일 마지막 날 한 번 침대에서 자거든요. 네. 근데 그날이 죽는 날이야. 그렇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 사람이 킬러지만 뭔가 자기도 죄책감 같은 게 다 거기 포함되니까 네. 이제 그렇게 네. 물론 이제 언제 나를 또 누가 죽이러 올지 모른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불안함도 네. 있겠지만은 자기가 해온 어떤 일의 업보에 대한 어떤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뭔가 편하게 살 수가 없고 네. 항상 밤에도 뭔가 이렇게 불안감에 떨면서 언제라도 뭔가 나를 죽이러 올지 네. 모르는 어떤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릴렉스가 할 수가 없고 네. 그냥 항상 뭔가 촉각을 이제 곤두세워 예민한 채로 이제 있어야 되는 뭐 그런 킬러의 네. 숙명 약간 그걸 또 표현한 느낌이.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모로 다시 이 재개봉한 레옹을 봤을 때 레옹은 정말 대단한 작품이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릭배송 난 좀 감독 입장에서도 아마 본인도 다시 이런 걸 만들려도 못 만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감독도 이거를 뭐 엄청나게 이제 공들여서 만든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은 맞다.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술성이 있다. 그러니까는 요 정도 영화가 나오지. 이거 아무나 이거 이 스토리로 각본으로 영화 만들려 그러면 이렇게 만들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곳곳에 있는 그 감각적인 연출, 그다음에 앵글이라던가 그 이미지로 표현되는 그 장면들 그리고 그 이미지가 표현하는 이 심리 묘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우들의 매력적인 이 캐릭터 연기라던가 이것들이 삼박자가 이제 딱 맞아 떨어지면서 진짜로 명작이 태어났다. 그렇지. 저희 청취자분들도 오랜만에 한번 시간 내서 레옹 보시면 아마 또 저희 같은 이게 이 정도였나? 이렇게 대박이었나라고 혹시 느끼시지 않을까? 그러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My family was shot down by DEA officers. 3 kids here. He's opened the door. What exactly do you do for a living? Cleaner. You mean you're a hitman? Cool. Someone to get those dirtbags. Killed my brother.